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완신 교수입니다. 오늘은 새 빛으로 사는 삶, 이런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025년 8월 달은 특히 광복 80주년이 되는 달이기도 합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8월 달을 보내면서 이런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새 빛으로 사는 삶, 또 새로운 빛, 이런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히 제가 이제 광복 80주년을 맞이해서는 오픈도어 선교회가 있죠. 거기에서 이제 글을 써달라고 해서 북한 기독교와 광복 80주년 이런 문제로 글을 쓰기로 했습니다. 또 이제 각 언론사에 또 발표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장로신문에도 광복 80주년 맞은 글을 쓴 바 있고, 또 이제 안구기증운동 협회가 있습니다. 사단법인 안구기증운동협회, 귀한 그 사회복지 사역을 하는 기관인데, 여기에 빛나눔 51호 이 집 2025년도 실린 글입니다. 8월달 맞이해서 실린 글이기 때문에 먼저 어둠에서 빛으로 이 글을 잠깐 소개해 드리고 또 여러분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소망교회 원로장로, 간동대 학교 법정대학 교수, 세계사이버대 7대 총장 역임 박완신 원로장로,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실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자면은, 캄캄한 밤이 있으면 햇빛 밝은 환한 낮이 있는 것이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로 몸과 마음의 아픔, 고난, 슬픔도 있고 기쁨, 웃음, 행복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자신이 자기를 사랑할 줄도 알고 어려움, 고난, 어둠에 처할 때 하늘의 빛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이렇게 이제 서두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이죠. 이 하나님의 뜻을 잘 지켜서 기쁜 기도, 감사로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압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며 평화를 이루는 우리 국민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2025년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보내고 7월을 맞으면서, 7월은 특히 제헌절이 있죠. 그래서 이제 금년에 6.25 75주년, 7월 17일 제헌절 77주년, 8.15 광복 80주년을 되돌아보면서 민족의 고난과 기쁨, 행복을 되새겨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광복에 대한 의미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광복이란 뭡니까? 광복, 빛광자죠. 빛을 되찾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어둠에서 벗어나 하늘의 빛, 독립의 빛을 되찾은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역사 속의 기도로 시작한 나라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1948년 5월 31일에 구성된 제헌국회에서 제정되어 1948년 7월 17일 공포되었습니다.
재헌국회는 국민의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된 의원들로 구성되었으며 헌법의 제정과 개정을 담당했습니다. 재헌국회는 임시의장인 이승만 박사의 사회로 시작하면서 당시 목사였던 이윤영 의원에게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여 재헌국회가 기도로 시작하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기도문 주요 부분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에게 독립을 주신 하나님,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복을 내리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 역사적인 환희의 날이 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드러나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직까지 남북이 둘로 갈린 이 민족의 고통과 수치를 씻어 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속히 오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독립을 주신 하나님, 이제는 남북의 통일을 주시고 또한 민생의 폭락과 아울러 세계 평화를 허락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광복의 기쁨, 분단의 아픔,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기도문을 보며 우리는 앞으로 개인은 물론 국가와 민족, 세계 인류 모두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 어둠의 빛을 밝혀야 할 줄로 압니다. 안구기증운동협회 귀한 사역에 감사드리며 빛나눔의 큰 발전을 기원합니다 하는 저의 인사말로 이 글을 맺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사실은 지금 행복한 나라, 빛의 나라가 되려면 먼저 통일문화 창출에 기여해야 할 줄로 압니다. 너무 지금 생각이 다르다, 이념이 다르다, 싸우고 다투고 있는 모습 보면 안타깝습니다. 지역이 다르다고, 자기와 다른 사람하고는 상대도 안 하려고 그래요. 너무 안타까운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면서 저는 오직 빛으로, 평화로 하나 될 때만이 이 나라가 평화를 이룰 수 있고 또 이러한 민족 해방의 기도를 시작한 우리나라의 정신을 이어서 새빛으로 사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압니다.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독립운동했던 거룩한 독립운동가들의 독립정신도 우리가 잘 기억하고 그들의 숨결을 붙잡아서 잘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승만 박사의 기도로 시작한 나라, 그리고 김구 선생의 독립운동을 위한 정신, 애국정신, 우리가 전부 함께 우리가 높이 평가하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생각이 다르다고 다른 사람의 애국정신을 무시하는, 다른 사람의 애국정신을 소홀히 하는 것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분명히 빛으로 하나 되어야 됩니다. 빛으로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이제 무더운 여름철을 보내고 우리가 입추가 지나고 새로운 가을을 맞이하게 됩니다. 정말 이러한 때 우리가 새롭게 다시 빛으로 태어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새빛으로 사는 삶, 바로 오늘 제가 써서 올린 시 한 편을 제 유튜브에는 낭송해서 올렸습니다만 이 내용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새빛으로 사는 삶, 시 남은 박완시.
어두운 밤 있으면 밝은 빛, 낮이 있다. 새로운 빛 찾아 뛰인 선조들처럼 뛰자. 말로 글로 온 마음 쏟은 행동의 빛으로 선열들의 애국정신의 빛 이어받아 저 높은 하늘빛 바라보며 뛰어가자. 빼앗긴 빛을 되찾은 새로운 빛 80년. 그 빛에 대한 꿈, 의지, 노력 함께 손잡고 자유, 민주, 복지의 빛으로 우뚝 섰네. 세계 10위권 선진국가의 빛으로 도움을 받은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진리의 빛 받은 나라에서 진리의 빛 주는 나라로 땅끝까지 이르러 하늘나라 빛 비추며 살자. 평화, 통일, 자유, 민주, 복지국가의 빛으로. 이런 시를 제가 써서 오늘 아침에 바로 제 유튜브에도 올렸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도 제가 이제 구의 자치위원으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이렇게 봉사를 하게 된 이유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사법고시를 한 6년 공부하다가 그때는 참 힘들더라고요.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3급 원료국가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 이렇게 말도 길었습니다. 그 뒤로 행정고시 또 이렇게 바뀌었죠. 저희 공부할 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각 또 부처별로, 또 입법부는 입법부대로, 사법부는 사법부대로, 행정부는 행정부대로 그때 뽑은 적이 있어서 제가 국가공무원으로 3급 원료국가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 이름도 기억이 나네요. 합격해서 들어갔습니다. 사무관으로 임명받고 사무관 서기관 시절 서울대 행정대학원 야간부는 사무관급 이상 응시 자격을 주길래 거기에서 이제 사무관 서기관 그 공무원 자격으로 응시해서 합격해서 석사 과정을 마쳤습니다. 36명 들어갔는데 그때 각 부처의 과장급, 또 경찰관은 경찰서장급, 또 지방의 군수급, 또 이제 변호사, 법무사, 변호사들, 또 법무사 상급 공무원 이상들도 왔습니다. 함께 공부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열심히 거기에서 맨 앞에 앉아서 정말 제가 글도 쓰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일일이 노트하면서 교수들의 강의도 듣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랬더니 전부 성적도 거의 다 A+, 또 A 이상을 받고 1차로 3명이 석사학위를 받았는데 주야간 통틀어서 그때 당시에 주간에 한 8명, 야간에 3명 해가지고 한 10여 명밖에 안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참 하나님 은혜로 제가 성적이 톱이 돼서 석사학위를 받게 돼가지고 박사까지 거기에서 합격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박사는 또 서울대학에 위탁교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당국대학에 와서, 당국대학은 마침 야간부에 5시 이후에 강의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서 당국대학에 와서 제가 박사 과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의 중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또 책임자로 그렇게 있었기 때문에 서울대학에서 박사학위를 할 수 없고 해서 당국대학에 와서 박사를 했습니다. 근데 당국대학에 박사도 한 것도 참 너무 감사해요. 교수님들이 그렇게 잘 가르쳐주고 친절하게 해서. 그래서 또 열심히 했습니다. 박사학위를 받고 나니까 관동대학교 선교사가 세운 강릉의 관동대학교에 교수로 오라고 해서 법정대학 교수로 부임을 하게 됐습니다.
교수 끝나고 나니까 디지털 시대 사이버대 중형교회에서 세운 사이버대 총장으로 또 오라고 그래서 사이버대 총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북한 선교라고 세운 바로 중형교회에서 세운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북한 행정으로 전공을 했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제 또 사이버대 총장까지 디지털 시대에 하게 됐다. 그래서 너무 감사를 드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공직, 교직에서 섬기며 봉사하다 보니까 총장 임기를 마치고 나니까 이제 행정사 제도가 생겨서 국가 전문 자격사로서 1회 1기로 그것도 자격을 받고 행정안전부에서 자격을 받았습니다. 공직의 경력으로 그건 받은 거죠. 받고 나서 이제 1기로 교육을 또 받았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 3월 달에 바로 행정사 사무소를 법원 앞에 교대역이죠. 개업을 해서 지금까지 더구나 공직 또 교수 총장을 했다고 그래서 교육을 도맡아서 해왔습니다. 법률 행정에 관한 기본 소양 교육, 연수 교육. 그래서 그때 초창기는 당시에 대한행사협회 그 교육을 제가 교육 부회장으로 총괄하면서 또 법률정책연구원장, 법률정책위원장이죠. 맡으면서 이제 법과 행정에 관한 종합적인 교육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교육받은 분들이 한 40여만 이상이 돼요. 대한행사에 지금 총 회원이 44만 정도 됩니다. 물론 정회원, 이제 회원 등록해가지고 행사 업을 하는 분은 그렇게 안 되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렇게 행사 교육받은 사람이 많았다. 그래서 제가 지방에 가도 지방에서도 모두 시장 군수 도지사들 제 교육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 참 감사했습니다. 국회의원 또는 시도지사, 장차관 이렇게 교육을 받았다고 할 때 너무나 보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교육하면서도 평화를 주장했습니다. 화합을 주장했습니다. 스트레스 리더십을 강조했습니다. 행정학에 특히 리더십이 있기 때문에 행정 공무원들에게 스트레스 리더십, 셀프 리더로서의 섬기는 자가 되라. 오늘 여기에 그 썸네일에도 이렇게 머리를 숙이고 있습니다. 숙이고 있는 모습이 봅니다. 서번트 리더로서의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국민 앞에 섬기는 자가 됩니다. 국민을 섬기라 강조했습니다. 슈퍼 리더로서의 화합하는 지도자가 돼야 돼요. 내 주장만 강조하고 물론 자유민주국가에서 자기 주장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른 강조는 좋습니다. 정의로운 강조. 그러나 바르지 않고 자기 유익만을 위한 강조, 자기 공동체의 유익만을 위한 그런 자기 주장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기 공동체의 바른 주장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다른 공동체에 대한 무조건적인 비판이나 비난 잃어버리고 바로 정의로운 사회, 바른 사회가 돼야 된다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국가 전문 자격사들 교육도 하다 보니까 이제 내가 행정적으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뭔가 섬기고 봉사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한 것이 자치위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서초구는 우리 아파트가 제가 서초구 방배동에 처음 그 분양을 받아서 강남에 논현동이면 한 40여 년 우리 소망교회 옆에 살다가 또 이제 분양을 받아 왔기 때문에 서초구 또 강남구 이쪽도 자문위원도 오래 하고 또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강의도 많이 했습니다. 강남구 각 학교에 또 서초구에도 강의도 많이 했는데 이제 옆에 동작구에 또 우리 자녀들이 거기 살기 때문에 잠시 이제 동작구에 이렇게 있으면서 바로 동작구 자치위원을 또 하게 된 것도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동작구에 자치위원을 하다 보니까 제가 생활행정 아주 쉽게
행정에 관한 강의도 했는데 전문 자격사들이 많이 와서 들었어요. 변호사, 회계사 모두 전문 자격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실제 국민들이 동사무소 가서 주민등록 하나 띄더라도 또 구청에 가서 어떤 민원 하나 뭐 해결하더라도 행정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행정을 좀 쉽게 강의하는 그런 것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우리 대한행정사회에 또 바로 이번에 새롭게 2기가 지난 6월 달부터 시작이 됐죠. 3기죠. 이제 대한행정사회 통합해서 처음에는 이제 8개 협회가 있었는데 8개 협회가 하나로 통합이 돼서 이번에 3기 회장이 새로 선출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제가 대한행정사회 고문으로 전 회장들 또 장관 함께 제가 총장을 지냈다고 해서 고문으로 위촉해서 너무나 감사해요. 그것도. 그래서 열심히 우리 대한행정사회를 도와서 국가 전문 자격사 단체로서 행정사회 위상도 살리고 또 우리 국민들을 위해 선비는 어떤 그런 역할도 많이 하기 위해서 고문을 수락하고 위촉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저기 가서도 항상 제가 주장을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주회, 서초주회, 이제 제가 사무실에 서초구에 있기 때문에 서초주회 가서도 얘기했습니다. 통합을 외쳤습니다. 서로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서로 화합의 마음으로 우리 대한행사에 발전하고 다른 전문 자격사 단체와도 서로 협력하자, 화합하자. 그런 얘기도 강조했습니다. 예를 들면 대한변호사회라든가 법무사회, 회계사회, 배일사회, 노무사회, 공인중개사회 많지 않습니까? 전문 자격사들이 국가 우리가 서로 협력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이번에 마침 자치위원회를 했던 게 너무 감사해요. 거기 가서 이제 낙상 방지 운동을 위한 이런 것도 하고 또 얼마 전에는 그 라인 댄스를 가지고 신청사 동작구 신청사 개업할 때 또 가서 함께 우리 자치위원들이 하기로 했는데 아주 즐겁더라고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라인 댄스 하기 직전에 바로 이제 유인경 선생님이 아주 좋은 강의를 했어요. 그 강의를 저는 너무 아주 멋지게 들었습니다. 아주 좋은 강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강의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아주 잘 알고 제가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A, B, C, D를 따서 어떻게 하면 소통, 공감을 잘하고 행복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S 첫째는 자신에게 먼저 물어보라. 남들에게 내가 존경을 받을 때, 존경받지 못할 때 먼저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자신에게 묻고 생각하라. Believe. 믿음, 확신을 가지라. 너무 좋은 말씀이잖아요. Believe. 믿음, 확신을 가지라. Cheerful. 밝아야 된다, 사람은. 사람이 밝은 사람을 좋아하지 않아요? 누가 어두운 사람, 냉랭한 사람, 징징거리는 사람, 화내는 사람 누가 좋아합니까? 밝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네 번째로 디테일. 상세해야 된다. 정말 너무 아주 잘했어요. 제가 문학을 하다 보니까 글 하나 쓰더라도 저는 아주 세밀하게 단어 하나도 아주 열심히 연구하고 따져봅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칭찬과 웃으면 최고의 구제라고 그러잖아요. 누구를 칭찬할 때도 당신 너무 훌륭해 뭐 이렇게 하면 좀 괜히 하는 말 같잖아요. 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보면서 말 하나하나 너무 예쁘게 한다. 얼굴에 눈썹이 참 아주 파릇파릇하고 젊어 보인다. 뭐 이렇게 구체적인 이런 걸 하라. 너무 아주 좋았어요. 그분이 이렇게 아주 매력적인 강의를 잘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강의 끝나고 나서 저한테 또 책도 한 권 주더라고요. 아주 좋은 책을 저한테 주었습니다. 어떤 책이냐. 50 너머에도 1000개의 태양이 빛나고 있지. 여기도 빛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50 너머에도 1000개의 태양이 빛나고 있지. 야, 참 너무 좋은 이런 그 책을 한 권을 저한테 기증을 해줘서 지금 제가 그걸 다 읽어봤어요. 아주 멋있는
책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이 들어간다고 해서 조금 더 실망할 건 없습니다. 50 너머에서도 천개의 태양이 빛나고 있어 하는 이 책 제목대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책에 나온 주요 얘기들을 제가 이제 잠깐 소개를 하자면요. 50 너머에도 천개의 태양이 빛나고 있지. 그렇게 하면서 파트 1에서는 살아가는 태도에 대해서 최상의 구간, 프리미엄 페리어드. 그래서 이제 P자를 많이 이제 이용해, P자 들어간 얘기를. 그래서 P자 들어간 그 단어의 용어를 가지고 전부 제가 이제 세어 보니까 21개를 제시했더라고요. 예를 들면 파트 1에서는 프리센트, 바로 현재, 지금 이 순간을 충만하게 살아라. 지금 바로 내가 현재 처한 순간을 편안하게 살아라. 충만하게 살아라. 저는 그래서 항상 지금도 감사하고 현재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서두에 빛나눔에 실린 제 얘기도 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항상 현재도 과거 나쁜 것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과거 좋은 것만 생각. 미래도 잘 될 거라 생각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프레스티지, 품격이 좋아야 된다. 말과 태도, 생각을 격조 있게 다듬어라. 말과 생각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좋았어요. 또 피스풀, 평화로운 사람이더라. 내가 항상 평화를 얘기하라고 했잖아요. 평화, 화평하게 사람들과 리더십에도 슈퍼 리더로서의 평화를 지키라 얘기했습니다. 퍼포스, 목적이 의식이 뚜렷해야 한다. 어떤 목적을 가지면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철저히 그 목적을 향해서 열심히. 저는 교회 장로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입니다. 목적은 하나님 나라 확장에 기여하도록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정말 이 하나님 사역을 했습니다. 우리 국내 전국 각지의 교회, 관공서, 경영하는 모든 곳, 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거의 가서 강의를 했습니다. 통일 평화에 관한 강의. 북한의 문이 열려서는 금강산에 가서도 제가 관동대 법정대학 교수를 했을 때 속초에서 떠나는 큰 배를 타고 배 안에서도 수백 명 갈 때도 전부 모아놓고 북한을 알아야 되니까 북한에 가는 강의를 했습니다. 금강산에 가서는 호텔에서 남북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통일, 평화통일, 평화에 관한 강의를 강조했습니다. 평양의 문이 열려서는 평양에도 자주 가서 이제 함께 평화를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평양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고려항공 타고 양강도 해산시에 내려서 백두산도 가봤고 요양산도 갔고 개선, 남포 다 가봤습니다. 여러 곳에 가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간 데마다 평화를 외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목표를 위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계 각국에 다니면서도 하나님 나라 목적을 두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자고 노력했습니다. 미국, 캐나다, 중국, 일본, 러시아, 유럽, 몽골, 동남아 거의 세계 각국을 각 도시를 순회하면서 제가 평화, 통일에 관한 강연을 했고 이렇게 초청받아서 강연도 많이 했고 세미나도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 어떤 목적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그리고 프리미엄, 취향과 취미로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을 반짝이게 하라. 자신을 빛내라. 자신을 반짝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을 너무 지나치게 자랑을 해도 안 되지만
자신을 반짝이게는 해야 됩니다. 저는 사실 너무 감사한 게 국민일보에 초창기에 국민일보가 나왔을 때 역경의 열매 20회 연재를 했어요. 거기에서 제가 정말 내 자신의 자랑이 아니고 지내온 과거에 힘들었던 얘기, 거기에서 새 힘을 얻었던 얘기, 자신을 반짝이게 한 얘기,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렇게 좋아서 국민일보사에서 유명 인사 구하는 자의 은혜, 인물, 이런 책을 내기도 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 이런 것도 제가 내 유튜브에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반짝이게 해야 됩니다. 저는 지금 내 유튜브를 통해서 또 제 자신을 반짝이게 하고 있습니다. 남은 박완신 TV 유튜브, 제 법률행정 강의도 나가고, 제가 시인 수필가로 등단했기 때문에 시인 수필 문학창작 강의도 하고,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강의가 나가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그리고 음악도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 교재 한 20권, 시집 수필집 한 10권을 내는데 제 시집 수필집을 보고 그림금강산 작곡했던 최영섭 선생이 12곡을 작곡을 해주었어요. 그리고 비둘기집 작곡한 분이 3곡, 그리고 이제 가요로 한 곡 작곡해서 이렇게 16곡이 음악저작권협회에 등록이 됐습니다. 유명한 성악가들, 가수들이 예술의 전당, 세종문화회관, KBS 아트홀 등 여러 곳에서 불려나갔습니다. 제가 그래서 제 신앙송을 할 때는 제가 작사한 노래로 배경음악을 넣고 하니까 뭐 저작권 하나 걸릴 것도 없어요. 그렇죠? 남의 음악을 잘못 넣으면 저작권도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 자신을 반짝이게 유튜브 활동을 통해서도 하고 있게 된 걸 하나님께 감사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트 1에서 이렇게 몇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또 파트 2에서도 이제 몇 가지를 또 얘기하고 있어요. 포텐셜, 잠재력이 있어야 된다. 잠재력. 그래서 항상 이런 잠재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잠재력 가지고 열심히 살아라. 또 피크, 바로 선택. 내가 선택한 것이 나를 만든다. 여러분 선택을 잘해야 돼요. 그렇죠? 저는 사법고시 안 됐다고 실망 안 했습니다. 바로 행정부 쪽으로 와서 행정부에 일을 하게 된 걸 또 지금도 감사하고 그래요. 오히려 더 감사합니다. 물론 뭐 법적인 못 간 게 아쉬운 점은 있었지만, 그러나 지금 행정부의 행정직 고위 공직도 하고 석박사에서 교수 총장을 했다는 것 너무 감사해요. 나를 선택하게 한 것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페노메널, 경이로운 몸의 그 노화보다도 감성의 마모를 경계하라, 이런 얘기겠습니다. 감성의 마모를 경계하라. 또 포지티브,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라. 사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돼요.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자기 자신에게 손해더라고요. 내가 오늘, 나는 얼마 전에 다쳐서 쓰러져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도 긍정적으로 했습니다. 감사하다. 그랬더니 또 그 다치고 났더니 병원에 정형외과 가봤더니 내 나이 지금 생년월일 나이라면은 그렇게 쓰러져서 의식을 잃을 정도로 했다면 죽거나 아니면 갈비뼈가 부러졌거나 무릎뼈가 부러져서 걷지도 못한대. 그러나 거기서 정형외과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무릎 관절이 50살 나이입니다. 그래서 죽지도 않고 다치지도 않았습니다. 뼈가 괜찮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1939년생이니까 우리나라로 벌써 86세입니다. 86세 나이에 그렇게 넘어지면 죽는데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긍정적인 삶을 살아. 그리고 프리쇼, 기쁨, 어디서나 매 순간 기쁨으로 살아라.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저는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트 3에서는 최상의 구간을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브리지, 이렇게 뭐 항상 살아온 자신을 위해 선물을 준비하라. 치열하게 살아온 자기 자신을 위해서. 또 패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의미가 있다. 그래서 나쁜 것은 버리고 좋은 것만 생각하라. 아까도 말씀드렸죠. 지나간 거. 또 파워, 힘을 가지라. 긴 인생 지치지 않고 꾸준히 나아갈 힘을 길러라. 저는 지금도 계속 이렇게 일하다 보니까 행복해요. 운동도 자주 합니다. 많이 걷습니다. 걷고 활동도 많이 하고 사람도 많이 만나고 많이 이제 하다 보니까 정말 좋아요. 힘이 나요. 피크, 절정. 지금이 절정기임을 확실하라. 아이, 그 얘기도 너무 좋은 얘기예요. 항상 과거는 좋았는데 지금 뭐 이게 뭐야, 나는 이미 늙어간다, 사라져간다. 안 되죠. 피크, 지금이 바로 절정이다. 아무리 나이가 들었어도 절정기임을 확신하라. 너무 좋은 얘기잖아요. 패션, 열정을 가져라. 지금도 저는 쉬지 않고 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말씀 듣고 시 한 편을 꼭꼭 씁니다. 그리고 어저께도 세종문화회 간 우리 가족과 함께 너무나 좋은 음악회 갔었습니다. 모차르트의 유명한 곡들을 이제 가곡으로 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에게 어울리는 우리 민족의 뭐 경복궁 타령도 하고 아름다운 나라 이런 곡도 했는데 아주 너무 조화로운 그런 음악제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열정을 갖고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바로 유튜브에 또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것도 행복해요. 프레이풀, 재미있는. 만약에 여름방학을 맞이하면서 신나게 즐겨야 됩니다. 여름도. 에이, 더워서 못 살겠다, 뭐 죽겠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죽겠다 소리 많이 하지 않아요? 예? 더워 죽겠다, 뭐 추워 죽겠다. 그러나 더위도 감사하고 잘 이겨내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파트 4에서도 또 좋은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프리베이트, 사적인, 나만의 고독한 시간과 공간도 마련해 보라. 그러니까 이제 자기 자신의 사적인 고독한 시간도 한 번씩은 가져보라. 조용히 생각할 기회를 가져보라 이거죠. 그렇죠? 또 프리시어스, 소중한, 때때로 인생 가장 소중한 존재를 떠올려보자. 어느 때 내가 가장 어떻게 소중한 그런 때를 생각해보자. 폴리트, 정중한, 남에게는 겸손하게, 나에게는 친절하게 대하라. 남에게는 겸손하게 하라. 바로 여기 나왔잖아요.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고 남에게는 겸손하게. 그리고 나에게도 친절하게 하라. 자기 자신에게 막 학대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된다. 프로바이드, 제공한다. 넉넉한 마음뿐이라도 나눠야 됩니다. 저는 그래요. 얼마 전에 제가 만났는데 참 대학 교수할 때 학생 한 사람이 저를 만나자고 해서 갔습니다. 식사를 했는데. 근데 봉투를 좀 주어요, 하나를. 그래서 뭘 주느냐 했더니 자기가 대학 다닐 때 내가 월급을 털어서 자기를 주었대요. 등록금. 그래서 그것을 그때 꼭 그 액수를 기념으로 나한테 준대요. 그때 당시에는 대학 뭐 등록금 뭐 몇백만 원, 뭐 또 이제 뭐 좀 싼 데도 있었죠. 싼 데도. 그러니까 그때 맞게 나는 그런데 그 기억도 안 했어요.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 학생이 그렇게 하고 주면서 지금도 스승의 날이나 또 뭐 되면 지난번에도 이렇게 난초도 가져오고 아주 좋은 선물, 꽃도 가져오고 이렇게 한 우리 제자들을 보고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래도 또 얼마 전에는 제가 사이버대 총장을 마치고 이제 우리 방배동에 바로 아파트 앞에 헬스장이 있었어요. 헬스장에 등록해가지고 이제 운동도 하고 좀 걷자. 그래가지고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제가 전체 앞에 막 커피를 이렇게 자주 사더래요. 커피를 돌리면서. 저는 사실 그런 걸 뭐 자랑 삼아 절대로 뭐 얘기도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대접하고 싶어요. 누구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해도 그걸 생각하고 얼마 전에 저를 만나자고 찾아왔어요. 그때 그걸 잊을 수 없다 이거죠. 그때 그 헬스장에서 내가 커피 한 잔씩 사준 게 전부 좋아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어떤 걸 나누는 거, 마음을 나누고
또 차를 나누고 선물을 나누고, 이게 사람들 만나는 게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람들과의 교류하고 소통하는 게 좋다고 그래서 이제 파트너, 동반자 또 파트너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과 교류하고 소통하며 좋은 관계를 이어가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필기로 된 모든 언어를 총망라해서 21개 한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나 강의를 잘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새빛으로 사는 삶, 이런 주제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약간 그 동작구에 자치위원으로 갔다가 들었던 우리 유인경 선생님의 강의 내용까지도 좀 인용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새빛으로 사는 삶, 정말 빛으로 가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 인류 평화를 위해서 아름다운 삶 사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자신도 좋고, 이웃도 좋고, 가족도 좋고, 나라와 민족도 좋고, 세계 인류도 좋은 이런 삶의 빛을 발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형통함의 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